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서갈등 사연으로 유산한 나에게 축하한다고 꽃다발 들고 병문안 온 형님네 부부 천벌받다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는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님은 전업주부이시고 저는 모두가 알만한 공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사입니다. 남편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오랜 동안 지내오다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이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저에 대해 익히 알고 지내서 결혼 전에도 자주 시부모님 뵈러 시댁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귀면서도 시부모님과 함께 서너 번 정도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남편은 아들이지만 딸처럼 시부모님께 살갑게 대했어요. 저도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봐온지라 여행을 가도 크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형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모님을 알고 지냈던 터라 시댁을 가도 늘 편안합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십니다. 신의가 있긴 하지만 남자애들처럼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편이고 아주버니도 말수도 적고 공반답시고 시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시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만나면 대면대면한 것이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니와 함께 있으면 입에 자크를 단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니 내가 나 키운 자식이 맞나? 하고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그야말로 립 서비스가 좋은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도 없는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울 엄빠. 시부모님과 남편이 나란히 앉아서 무슨 얘기가 그리 많은지 모르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웃고 떠듭니다. 반면에 아주버니는 시부모님을 자주 보지는 않은 편이어서인지 어쩌다 시부모님을 뵈면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덩그러니 앉아서 시부모님이 던지는 질문에도 별 성의 없이 단답형 대답만 짧게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주버니를 대하기가 어려워하셨고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만 부르십니다. 남편도 곧잘 시부모님의 일이라면 당연 달려오곤 했어요. 아주버니가 결혼하게 되자 더욱더 큰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결혼하면서부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아주버니와는 같은 직장이어서 불편하다는 이유 아닌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속사정이 있더라도 어려운 시부모님께 일일이 다 말씀 못한 부분도 있었겠죠. 형님도 아주버니처럼 그리 밝은 성격이 아닌 듯 했어요. 딱 기본적인 것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명절과 생일 때 외에는 얼굴 보여주는 일 없었고 결혼 후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어서 어쩌다 한 번 볼 때는 내 며느리가 맞나 하고 얼굴 잊을까봐 쳐다보곤 했답니다. 사촌들 결혼 소식이나 친척 어른들 부음을 전할 때도 아들네에 전화하는데도 주저가 될 만큼 왕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시부모님을 대할 때 불만이 있는지 어쩐지 무표정한 듯 해서 며느리라도 어디가 불편한 것인지 신경 쓰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만난 김에 사는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싶고 별일은 없는지 궁금도 한데 며느리 안색을 먼저 살피게 되더라네요. 특히 큰아들인 아주버니의 근황도 알고 싶어서 물어볼라 치면 너무도 성의 없게 그냥 잘 있다라고만 하고 말아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첫 손주를 낳아서 시부모님이 병원에 축하하러 갔었답니다. 시부모님이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현금 50만 원을 두고 오셨다는데 그 다음날 웬일로 병원에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다 했나 싶었는데 다짜고짜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50만 원 돌려드릴게요.
제가 거지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낯부끄러워서 누가 알까 싶네요.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첫 손주 안겨드렸는데 50만 원을 던져주고 가세요? 남들은 며느리가 안 이뻐도 손주가 이쁘다고 몇백만 원씩 아니 1,000만 원 단위로 주고 가신다는데 너무하세요. 갑자기 따지듯이 물어 뜯을 듯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셨대요. 그리고 따발통처럼 쏘는 듯이 말하는 모양새를 보니 또 한 번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쌍으로 말수가 적어서 원래 그런 성격인가 보다 생각하셨다는데 말도 야무지게 잘하더라네요. 그러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서는 대답도 듣지 않고 감히 전화를 뚝 끊더랍니다. 말단 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셔서 평생 근검 전략이 몸에 배이신 시부모님께서는 대학교 공부까지 지원해 주시고 결혼은 각자 벌어서 하라고 늘 교육을 한 터라서 장남이 결혼할 때도 신혼집 얻을 때 전세금도 보태주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대신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나중에 병원 신세 지더라도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철저히 해놓으시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큰 자식 대학교까지 지원했으면 되는 것이지 신혼집 장만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넉넉한 집안이라면 노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기분 좋게 신혼집도 장만해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마도 형님네 신혼집 장만할 때 형님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으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시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희네 부부가 결혼 전에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시부모님께 처음부터 신혼집 장만에 보태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고 미리 모아두었던 돈과 대출 끼고 양가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도 가능했어요. 예물은 넉넉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부럽지 않게 해주셨어요. 명품 고급 시계와 신랑 양복과 한복, 그리고 남편 차가 연식이 오래되어서 고급 중형차도 사주셨습니다. 반지도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였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보답의 의미로 저에게도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와 목걸이 풀 세팅으로 해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예단비를 넉넉히 준비해 주셔서 시부모님이 구색을 맞출 수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희네가 결혼식 준비로 바쁠 동안 아주버니는 단 한 번도 형이면서도 동생이 결혼식 준비는 어찌 되어 갔는지 묻지도 않았다네요. 결혼식장에서도 자잘한 신경 쓸 곳이 많은데도 남편 친구와 사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했었어요. 그래도 장남인데 친척들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아주버니가 나서서 지휘해주면 좀 더 수월하건만 동생 결혼을 동네 불구경하듯 하길래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군요. 물론 시부모님이 나서서 많이 거들기는 했지만 친척들 인사하느라 바빠서 다 챙기지 못하시더래요. 제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손님 맞이해야 할 신랑이 보이지 않아서 친구한테 시켜서 신랑 좀 찾아보라 했더니 예복 입은 채로 음료수 박스 들고 나르고 있더라네요. 조금 후에 화장한 얼굴에 땀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에 다시 화장 고치러 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결혼하는 날에 여유있게 신부 옆에서 사진도 찍고 있어야 할 주인공이 땀 뻘뻘 흘리며 결혼식을 진두지휘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제가 물었죠. 아주버니는 어디에 계시는데 신랑이 나서서 다 하고 그래? 하고 말했더니 뒷짐만 지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보니 정말 할 일 없이 뒷짐만 지고 이리저리 무료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조금 후에 형님이 신부 대기실로 오셔서 다이아 풀 세팅한 저를 보시고 가셨어요. 친구들이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시부모님이 이물로 다이아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를 해주신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짧게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형님이 엉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친척들이 모두 다 있는 테이블에서 시부모님이 들으란 듯이 울어 제끼더라고요. 저희네 부부는 한참 인사드리고 신혼여행을 막 떠날 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모두들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형님 옆에서 다독이던 친척 어른분이 그냥 모른 척하고 떠나라고 하셔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이 예물로 다이아 반지 풀세트 해주신 걸 알고서 차별한다고 서럽다고 우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결혼식장에서 이 무슨 추태인지 자주 보진 않아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저 시부모님이 해주신 거는 알고 보면 저희 친정부모님이 남편 예물과 예단비를 해주시니까 해주시는 건데 막말로 형님은 친정 쪽에서 신혼집 장만으로 도움을 받아서 따로 아주버니의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셔서 시부모님이 알아서 입문하라고 2천만 원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형님네 소식을 접하곤 매우 속이 상했어요. 저희네 부부는 여건상 강원도에 2박 3일의 짧은 여정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시부모님 뵈러 가는 길에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신행에서 돌아가는 길이니 시부모님이 계신 시댁으로 와주십사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시큰둥하게 전화 끊더니 한참 뒤에 남편 핸드폰으로 아주버니가 전화를 하더니 어디서 감히 윗사람 보고 시건방지게 오라가라 하냐고 하면서 볼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아주버니와 부딪히기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바빠서 찾아갈 것까진 없다고 하고 끊었답니다. 완전 신경질적이네. 어이가 없네. 하고는 더 이상 꺼내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왜 아주버니네를 불편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워낙 두 분이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 생신 때도 형님이나 아주버니가 먼저 나서서 부르지 않는 이상은 연락하지 않았고 따로 만나서 챙겨드렸고요. 명절 때가 돼도 저희네 부부가 시댁에 제일 먼저 가서 편안하게 내 집처럼 지내고 있으면서 시어머니 도와서 음식 장만하고 있으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형님이 불편해서 따로 나와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시부모님과 남편과 아가씨와 즐겁게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제가 친정부모를 잘 만난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라서인지 멋내기 좋아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평상시에도 주말에 시간 되면 아가씨와 시어머니 모시고 네일아트 샵에 가서 손톱 발톱 손질까지 함께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어요. 형님은 따로 만나서 친해져 볼까도 했지만 또 오라가라 한다고 할까 봐서 겁나더라고요. 괜시리 잘못했다가 책 잡힐까 봐 걱정도 됐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기뻐하시고는 잘 낳으면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임신 6개월쯤에 아래로 심하게 뭉침이 잦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자궁무력증으로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첫 임신이라 철없이 다니다가 부주했다는 자책감이 들어 좀 힘들더군요. 기뻐하시던 시부모님도 실망이 크셨지만 기운 내라며 위로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아주버니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입원해 있는 병실에 남편과 함께 있는데 형님네 부부가 꽃다발을 하나로 안고서 병문안 왔습니다. 우울해 있는 병실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와서 꽃을 건네려고 하시더군요. 형님이 저더러 동서 축하해. 아기 낳느라 고생했네 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이기는 딸이야 아들이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6개월이면 많이 컸을 텐데 단순히 거의 다 키운 아기가 죽었으니 마음이 찢어졌네요. 남편이 꽃다발 들고 있는 형님네 부부를 끌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제 딸이 낳은 줄 알고 축하해주러 온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누이가 말하기를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큰오빠한테 올케가 유산했다고 한번 내다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온 거 아니었어? 하고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랬네요. 설마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축하한다고 꽃다발까지 사왔을까? 하고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거 참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말을 잘못 흘려듣고 그랬겠지. 만일 정말로 알면서도 그랬다면 유산을 축하러 왔단 소린데
만일 그렇다면 하늘에서 알아서 천벌을 내려줄 거야. 그러니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형님은 애를 둘씩이나 낳아 키우고 있는데 뱃속에 10달 키워야 낳을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고 제가 아직 어림잡아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것도 같은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다음 임신을 위해서 자궁무력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 몇 달 후에 형님의 셋째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딸이어서 아들을 바라고 셋째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런 후 10달이 지나서 원하시는 아들을 낳으셨어요. 기다리던 아들이라서인지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저희도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아기 100일 잔치도 집으로 식구들을 초대할 만큼 형님네 부부의 셋째 아들 사랑은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아기가 4개월 되던 즈음에 형님은 베이비시터를 한나절 고용하고서 바깥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베이비시터는 같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기 봐주는 경력도 있고 해서 믿고 맡기셨다고 했어요. 2달쯤에 갑자기 아기가 경기를 일으키고 쪽 뻗었다고 연락이 왔더랬습니다. 지극히 정상이던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던 아기가 간이 너무 손상돼서 살 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스피린 과다 복용으로 의심된다고 했다네요. 아니면 감기약을 과다 복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사의 소견을 밝히더랍니다. 그렇게 형님네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병원에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베이비시터인 교회 집사는 사람이 엄청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건 사실이지만 조제 한 대로 먹였다고 했고 조제해준 약국에 가서 조사를 했지만 자기네들 아무 문제 없이 정량대로 했다고 주장하더랍니다. 물론 병원 처방 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약사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조제해준 약의 정량도 정확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비시터가 아기에게 약을 많이 먹였다는 결론인데 의심만 갈 뿐이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 베이비시터도 교회에서 신망이 있던 사람이라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마냥 의심만 할 수 없었다네요. 막연히 약을 많이 먹인 게 아닐까? 어쨌든 아기를 잘못 돌본 건 사실이라서 원망을 했답니다. 형님네 부부는 하늘이 무너질 듯이 아기 잃은 슬픔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맛봤다고 합니다. 저희네 부부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기가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하니 믿겨지지가 않고 충격인데 형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기를 안고 한낮을 보냈어요. 제가 들어가서 형님한테 이제 하늘나라로 잘 보내주자고 했고 죄짓지 않은 순전한 아기이니 꼭 행복한 하늘나라로 천사가 데리고 갈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통곡을 하시면서 모두 다 내 죄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아기가 죽은 거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동서한테 지은 죄를 우리 아이가 대신 받았다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함께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형님. 천벌을 받을 거라고 저주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엾은 형님을 친언니처럼 잘 따르고 시부모님이나 아가씨에게 하는 것처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를 형님도 잘 받아주셨고 서로 따뜻하게 위해주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남편과 아주버니 사이에도 있었던 벽도 허물어지더군요. 서로 가졌던 오해와 불신도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었고 점차로 시부모님도 형님과 아주버니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시면서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는 듯 보여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